육지는 나폴레옹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대륙을 휩쓸던 바로 그해 바다에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전이 벌어집니다. 트라팔가 해전. 여기서 프랑스 연합함대는 영국 넬슨 제독에게 전멸당합니다. 프랑스가 육지를 지배하는 동안 영국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함대, 금융, 무역. 나폴레옹이 피를 흘리며 싸울 때 영국은 금화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 아니라 전 유럽을 연결하는 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영국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맹국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싸우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지면 돈을 주고 다시 일으켰고 프러시아가 무너지면 돈을 주고 재건했습니다. 영국의 전쟁은 자본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 없게 된 나폴레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영국을 말려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대륙봉 세령입니다. 유럽의 모든 항구를 막아 영국의 돈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영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무역을 막으면 영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국 물건을 못 쓰게 되자 유럽 경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설탕, 커피, 면직물. 유럽 사람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밀수라는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밀수는 폭증했고 동맹국들의 경제는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폴레옹의 전쟁은 적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제국을 갉아먹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결국 대륙봉 세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다시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의 계획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가장 큰 구멍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쉽게 점령했지만 그곳의 농부와 성직자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릴라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 끊임없는 기습. 프랑스군은 스페인이라는 늪에 빠져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페인 괴양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스페인 반군을 지원하며 프랑스군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해방자로 들어간 프랑스군은 점령군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돌아섰고 유럽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의 제국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동맹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나폴레옹은 판을 뒤집을 최후의 도박을 결심합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동쪽 거대한 제국 러시아였습니다. 그 차가운 설원 속으로 3부에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폴레옹 전쟁 2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